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사실 저는 톡파원 25시를 2,000원시 때문에 시청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젊어서는 안 그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음식, 미술 작품, 예술 이런데 잘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관심도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시 때문에 이 톡파원 25시를 가능한 시청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또한 2,000원시의 그 멘트 아나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일부러 톡파원 25시가 그렇게 편집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0원시에게 별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또 연결될 것 같은데, 전현무 씨와 김숙 씨, 이 대만 여행은 또 시리즈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작진의 마음이니까 그걸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실 2,000원씨 바빠서 외국 출장 톡파운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그 일정상 알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재미없습니다. 미술도 너무 전문성이 필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이번 주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예술가와 관련된 소재가 방송이 됐습니다. 물론 프랑스 루앙 예술가의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휴양지로 꼽고 있다 그럽니다. 인상파들이 이곳에 많이 머물렀다 그럽니다. 루앙 대성당, 이 루앙의 상징적인 건물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모네의 작품이 한 30점 정도, 그 루앙 대성당을 간심으로 해서 이 햇볕이 비칠 때마다, 광이 비칠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루앙 성당을 30점 연작 시리즈로 그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도나 광도가 다른 것을 다 그 작품에 기가 막히게 쏟아낸 것이죠. 이 성당도 정말 아름답네요. 유럽의 문화는 전부 그 성당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봤었던 에트르타 정원, 코끼리 바위가 있는 곳이죠. 절벽에 정말 코끼리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그러한 풍경이 있는 에트르타 정원, 그림 같은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레스토랑, 블루 랍스타. 우리는 블루 랍스타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고,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75,000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프랑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음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음식 가격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 현준엽 톡파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너무너무 안 하는 것이 없는, 재주가 없는 분야가 없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바티칸 왕국의 시국이죠. 바티칸 시국의 대성전을 또 찾았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피에타 24세 때 완성했다 그럽니다. 24세 때 이러한 걸작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돔의 천장화, 베드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과 수직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돔을 거기에 정했고, 돔을 만들었고, 여기를 다 돔화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예술가 중에서 최고의 예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에 빠져서, 예술 작업에 빠져서 먹는 것도 별로고, 또 채소만 먹고, 생선, 와인, 생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도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술에 빠져서 그런 산 사람이죠. 건축가이자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못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여기저기 본인이 불려 다니기는 하지만 결국 실속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불행한 작가가 미켈란젤로라고 그렇게 미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다 죽으면 그거 자체가 보람이 아닐까, 그거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만을 찾은 전현무와 김숙, 물론 문주 유재인이 출장 특파원으로 같이 나섰습니다. 용산사에 들러서 역시 명리학센터를 가서 세 점을 칩니다. 전국적으로 점을 안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점을 안 보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삶을 시작한 이후로 자연이 우리를 위협해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자 그때 원시인들은 이게 뭐야? 두려울 뿐이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발견한 것이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즉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뭔지 몰랐는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리학이 아닌 세 점은 미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명리학과 미신점을 섞어 짬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명리학은 통계학, 세 점이나 무당이 하는 것은 그냥 미신입니다. 미신과 명리학은 엄격하게 다르다고 저는 배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무 내년 3월달쯤 결혼을 할 것이다. 근데 전현무는 미인을 좋아한답니다. 본인도 그것이 맞다 그럽니다. 미인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 그럽니다. 전현무 씨 은근히 사치스러운 사람인가 봅니다. 김숙에 대해서는 결혼 극세, 결혼 운은 없다. 그런데 동거는 해도 좋은데 결혼 운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숙 씨도 너무 본인이 똑똑하고 대가 세기 때문에 결혼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여행하면 맛집이죠. 전현무 씨가 가장 잘하는 맛집을 찾아가면서 역시 이찬원 씨의 노래 오늘은 왠지 하면서 두부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취두부마을. 이거는 보통 미식가가 아니면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곳. 그 다음에 또 게요리를 찾아갔죠. 하루에 800그릇을 판다 그럽니다. 게죽 800그릇을 판다 그럽니다. 어쨌든 게가 너무너무 많이 그 음식에 들어있어서 그거는 한번 먹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이들 해변을 찾아 나왔죠. 서핑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바이크, 해변을 쭉 자전거를 타고 도는 그러한 여행 코스죠. 보증금 14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럽니다. 즉 자전거를 타고 도망갈까 봐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보증금 14만 원을 내고 이들이 해변을 돌려보는 유바이크를 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찬원 씨는 엄마와 아빠, 즉 전현무가 아빠, 김숙이 엄마의 문주 유재인 아들들을 데리고 바이크를 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림 같은 낭만이 있는 그런 여행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의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찬원 씨 팬들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고, 저 또한 이찬원 씨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역할도 없고 분량도 없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